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에 이어서 장기표 대표를 모시고 문재인 정부 2년 4개월간의 치적에 대한 평가. 오늘은 국내 정치 및 경제 편입니다. 자, 장 대표님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2년 4개월 지난 후에 우리 국민의 삶은 어떻게 나아졌습니까? 또는 나빠졌습니까? 예, 뭐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예. 제가 평소에 우리 예. 박 선배님 아유. 정말 아주 진짜 정말 참 해박한 지식 또 그에 못지않게 이 나라와 국민에 대한 이 뜨거운 이 애정에 대해서 항상 제가 존경해 왔는데 마침 이제 유튜브 방송국을 내서 국민들과 함께 직접 또 소통하시게 된 것을 제가 축하도 드리고 부끄럽습니다. 말씀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굉장히 제가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그 평가를 하자면요. 요즘 아니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요. 정말 나라에 큰일 났다 합니다. 큰일 났다 하고 특히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저소득층이 죽을 지경입니다. 그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면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킨다고 하면 그건 나쁜 일이 아니죠. 그냥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굉장히 떨어뜨려 버렸어요. 왜 그러냐? 주로 이제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자영업하는 소상공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마지노라 그래요. 마지나 옛날에도 이미 한계 상황에 있었는데 이걸 2년 사이에 무려 29.3%로 말하면 30%로 올려버린 거예요. 장사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 2명 데리고 있다는 문 닫아보는 거야. 문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하니까 두 사람을 해고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마저도 못 받는 실업자가 돼요. 5명 고용하던 데는 또 2사람 해고시키면 또 2사람 해고된 거예요. 이처럼 말하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이 저소득층을 더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데 어느 특정 연구소나 어떤 뭐 학자나 어떤 언론에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기관인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겁니다. 통계청 자료. 작년 저 4분기에는요 무려 그때가 이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막 나타날 때 아닙니까? 효과라는 게 역효과죠. 나타날 때 내가 지금 이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소득 하위 20%의 소득은 22.8%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거예요. 소득이 더 낮아진 거예요. 고위층 말하면 저 5분위가 아니고 제일 높은 20%는 오히려 11%가 올랐습니다. 지금 마침 또 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재인 정권의 이 경제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말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시경제 지표는요 이미 다 요즘요 저 성장이 마이너스 성장 아닙니까? 지금 저 수출은 지금 계속 지금 한 10달째 지금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또 이 저 경상 흑자 문제 있잖아요. 이것도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지금 엉망진창이죠. 근데 이제 이 아까 저소득층 말씀하셨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명목을 붙여가지고 지금 현금 복지 정책으로 막 돈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 점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복지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정권의 복지는 밑 빠진 독에 불 붙는 것이고 지금 이 대한민국의 이 복지는요 이중 복지가 많아요. 주로 이 30대 40대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복지는 이미 잘 사는 사람, 뭐 잘 산다기보다 하여튼 상당한 소득이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진짜 없는 사람들한테는 지원 못하는 복지야. 그게 무슨 말이냐? 복지 사각지대라는 거거든. 아까 이 최저임금 인상도요. 저소득층이라 그러면은 최저임금 노동자들만 또는 영세 자영업자만 저소득층이 아니라 진짜 저소득층은 뭐냐? 무직자예요. 무직자. 안 그렇습니까? 이 무직자의 즉 실업자의 소득을 보장해 줘야 안 되겠어요? 근데 현재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 인상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없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져 보는 거죠.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정권은 말하자면 한겨도 말은 맨날 저소득층을 위한다. 그런데 근데 또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지 지원도 어디다가 지원하느냐? 이미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의 임금을 지원합니다. 이 임금을 지원하는 거는요, 시장 경제의 원리에도 안 맞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 임금을 지원하는 복지가 어디 있어요? 계속 여기에는 청년 일자리, 뭐 청년 인턴제, 뭐 이래가지고요. 심지어는 또요, 이런 또 지원도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걸 또 지원을 해요. 그것도 뭐냐면 이미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신청을 안 해요. 뭐 하느냐면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4대 보험료 내는 것보다 지원받는 것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중구난방식의 엉망진창을 하기 때문에 이 정권은 엄청나게 좀 돈을 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복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돈을 더 풀겠다는 취지에서인지 내년 예산을 510조 내지 530조까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건 어떻습니까? 그 이제 이 정권은요, 이제 복지라는 이름으로 뭘 하고 있느냐면 내년 총선에 겨냥한 국민 매표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옛날에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유권자가 얼마 안 되니까 매표를 할 수도 있죠. 전국 선거에서 사실 매표한다는 옛날에 자유당 시절에 고무신 나누어지는 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 정권은요, 전 국민을 상대로 했어요. 지금 매표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다른 이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는 경상남도 같은 데는 SOC 인프라 하는데 5조 원이 투입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예타 면제라고 합니다. 예비 타당성 면제, 저기 불법입니다. 불법적으로 전국에 SOC 간접자본이가 도로 내고 하는데 24조 원을 투입합니다. 이게 전부 다 선거용입니다. 두 번째, 생활 SOC라는 것이 동네 여기 도서관도 짓고 체육관 짓고 동네 조그마한 거 이런 거 하는데 무려 금년도에 책정된 예산이 8조 3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실업 예산이라 그래가지고요. 이것도 요즘은 또 실업 수당이 좀 많아졌습니다. 실업 예산이라 가지고 한 16조 원. 또 일자리 예산이라 해가지고 20몇 조 원. 이런 식으로 지금 돈을 투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정부에서는 또 어떠느냐 하면 기본소득이라 하면서 여러분 전남 해남군 있잖아요. 농촌지역 아닙니까? 1년에 60만 원, 한 달에 5만 원씩 안 주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 다음 또 기초연금도 지금 20만 원에서 또 30만 원 올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선거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나라 망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 복지가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 이걸 하려고 그러면 다시 전면적으로 재정비 개편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하고 하는 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그런 점에 대한 야당의 역할, 특히 자유한국당의 좀 역할은 어떻습니까? 자유한국당은요, 역할 하는 것도 없고 이미 국민 눈 밖에 나버렸어요. 즉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바로 새누리당에 대한 탄핵인데 탄핵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혀 반성하는 게 없어요. 그냥요,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잘못하니까 설마 내년도는 우리가 좀 표안 얻겠나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 착각에 대해서는 내가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셨으니까 총선이 7개월 조금 더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총선 예측도 좀 해주시죠. 어차피 국민적 관심. 총선요. 총선 예측은 그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의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사람들이 여론 조작한다. 조작도 좀 있지만 여론조사 기관이 여론을 그냥 조작하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나라 여론조사 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자체에서 또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론조사 기관이 저가 조사한 거하고 아주 엉뚱한 게 나오면 바로 나오죠. 그래서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 요즘 샤이 보수라는 게 있어요. 정말 문재인 정권이 꼴 보기 싫어서 그래도 자유한국당을 찍고 싶지만 겉으로 말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자유한국당 같은 놈을 아직도 찍느냐, 지지하느냐 이 소리들 이 샤이 부끄러워서 의사표시를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여론조사대로
투표 결과가 저는 나오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지금요 계속 지금 여론조사가 어떠냐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5% 전후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때로는 뭐 10% 될 때 25% 전후입니다. 예.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도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 여론조사가 10%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예.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요 절대로 자유한국당이 이길 수가 없고 예. 그다음에 황골탈퇴 뭐 되느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나 우리는 내년 총선에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이기면요 예. 이 나라는 진짜 큰일 납니다. 왜? 국민이 지지했잖아요. 너가 뭐 맨날 비판했었는데 그때는 진짜 이제 저것못들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 반드시 이 더불어민주당을 참패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비상한 대책이 강구돼야 되고 또 저는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요. 네. 저 사람들은요 두가 이른바 운동권 정당입니다. 예. 운동권 정당인데 이 운동권을 민주운동을 오래 한 사람들이 운동권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80년대 후반에 거의 벌써 저 군사 독재정권 끝나갈 무렵에요. 뭐 총학생회사고 뭐 총학생회 간부 이 사람들 이런 뭐 저 임종석이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거 다 뭐 86학번인가 그렇거든요. 예. 그다 이미 끝난 정권 아닙니까? 예. 그런 때 그 운동권 정당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아까 이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대한 짝사랑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운동권 주사파 정권의 아바타거든요. 네.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뭐냐? 아직도요, 노동자는 못 삽니다. 얼마 전에 왜 이인영 원내대표가요, 예.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시키다가 금방 석방시킨 일 있어요. 구속시킨 것 자체가 사렵기 좀 따져봤어야 될 문제가 아니 익합니다. 김명환이가요, 민주노총이요, 국회 담장 다 때려 허무르고, 뭐, 공공건조물, 뭐, 침입 등등의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걸로 해가지고 경찰관이 무려 70명이나 다쳤습니다. 그 구속 안 시키면 됩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집권 여당 대표가요, 예. 그 구속시킨 것은 이미 석방도 되었는데, 예. 구속시킨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카는 사람들입니다. 즉 아직도 옛날에 그러니까 대학 댕길 때의 노동자 농민이 못 살고 하는 게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제대로 집권을 하면 그때 그 어린애 때의 그 생각을요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근데 밀고 나가는 것도 아니지 이거는. 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그것이 무슨 뭐 자기네들의 이념이나 정치적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고 권력 유지입니다. 그 권력 유지를 위해서 어떤 짓들도 하죠. 지금 이 우리나라 지금 삼권 분립이 완전히 파괴돼 붙습니다. 지금 뭐 겉으로 민주주의가 아닌 건 아니지만 검찰이요. 이 지금 검찰만큼 권력에 주고 있던 데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법원은 그래도 좀 나았습니다. 이 법원, 이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만큼 권력의 주구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가 더 심화되죠. 그 이번에 뭐 검찰 이번에 조국이를 검찰 독립을 위해서는 뭐 계속해야 된다 합니까? 지금 이 검찰이야말로 역대 정권 중에 최대 권력의 주구인데 권력의 주구를 완성시키려고요. 지금 법무부 장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하기가 더 어렵지 않나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언론도 법조계도 다 그 모양이니. 그거는요. 야당은요. 상황이 이 정권이 잘못할수록요. 야당의 노력은 빛나는 법이죠. 근데 야당이요. 손 놓고 있습니다. 나는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웰빙 정당입니다. 즉, 내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다음에 내 국회의원 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그런 분이 있어요. 내가 참 이 사람을 잘 모르는데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곽상도라는 사람 아십니까? 곽상도 의원. 네, 검사하고. 난 그 사람 아주요. 정말 털어도 먼지 안 난다는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이요. 털어서 먼지가 조금이라도 나올 것 같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마음에 드는데 그런 사람도 몇 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야당할 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장기표 대표 말씀대로 심각하다면 우리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순간순간마다 항상 젊은이들, 특히 학생들이 나와서 사회를 바꿨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들이 조용한 것은 어떻게 보세요? 학생들이 조용한 건 요즘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이기적인 사회가 됐어요. 또 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것도 뭐냐, 야, 너 졸업하면 요즘 뭐 청년 실업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이 말은 스펙 쌓기에 주력하는 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정교조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말하면 대한민국은 정통성이 없고 북한 정권의 정통성이 있다는 아주 이거 정말로 웃기는 말하면 편파적인 이런 이 교육이 돼 있어가지고 이 남한 정부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는 이런 점 근데 그러나 내가 이 말만 하는 거는 별로 문제가 아니고 이 젊은이들이 실제로는요 이 잘못된 정치의 최대 피해자가 젊은이들입니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의 피해자만이 아니라 역대 이 정권의 피해자고 오늘 이 세상 이런 사회 운영의 최대 피해자가 사실은 젊은이들입니다. 그 젊은이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젊은이들이요 뭐 헬조선이다 무슨 3%다 M%다 젊은이들이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도전의 열기를 불러일으켜야 되지 상황이 어려우니까 무슨 헬조선이고 뭐 삼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나 젊은이들이 나설라 그러면 정치적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세력이 나오면 저는 젊은이들의 열광적인 지지와 참여가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2년 반 조금 더 남았는데 문재인 정부 아주 뭐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기대를 하신다면 어떤 당부를 하시겠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근데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구제불능 정권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냐? 언제라도요.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인정을 하고 반성하고 더 잘하겠다 그래야 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최대 문제는 무능과 실정에 있는 게 아니고 반성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그 반성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 구제불능 아닙니까 이게? 국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이 문재인 정권의 최대 잘못은 뭐냐? 반성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너무너무 오만합니다. 아니 철도 안 들은 거예요. 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도대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몇 개 놓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로 뭐 여러 가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권이 2년 4, 5개월 동안 이래 만들어놨는데 앞으로 2년 8개월 돼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비상한 조치가 강구돼야 된다고. 아유, 네, 상당히 선뜻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네, 장기표 대표를 모시고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지난 2년 4개월간의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